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큰일이에요. 포항 개선 여진 발생한다 그러죠? 네, 매우 불안하게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분께 포항에서 또 한 차례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차례가 넘었어요. 예, 토탈에서 정확히 52회 정도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발생한 여진은 규모가 3.6이고요. 그럼 꽤 흔들리는 건데. 네, 그렇죠. 적은 규모는 아니죠. 진앙은 포항 북구에서 북쪽으로 11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불과 6시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한 지 6시간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19일 오후 11시 45분께인데 이때는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모가 지금 그 6시간 상간으로 두 번이나 온 거네요. 그렇죠. 3.5, 3.6. 계속해서 집안이 좀 불안을 해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내진 설계가 2000년 이후부터는 작은 빌라 정도의 건물에서도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네, 그동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는 워낙 큰 지진이니까 작은 지진에는 좀 버티는 거를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3.5, 3.6이 작은 지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포항에서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흔들림도 심하고. 네. 게다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처음에 규모 4.0에서 5.0 미만의 여진이 한 번, 그때 본지진 나고 얼마 있다가 그 지진이 났고요. 그다음에 3.0에서 4.0 미만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5번, 그리고 2.0에서 3.0 미만이 총 52번, 그렇게 해서 총 58번으로 기록이 됐네요. 네. 58회. 네네, 58회입니다. 아유, 포항 계시는 주민들 그 경주 일대 무척 불안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이번 주 목요일로 수능이 미뤄졌는데 이렇게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될 수도 있죠. 시험 볼 때 이거 한 예를 들었고 안 와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여진이 있어갖고 흔들리게 되면 수험생도 그냥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시험 보다가 이제 작은 흔들림만 있어도 혹시 이게 지진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게 또 그 지진이 있으면 그 건물 밖으로 피하라고 그러는데 시험 보다가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피할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이게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예 폐교를 결정할 정도까지 손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학교 건물들이 20년 이상 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네, 오래된 건물이 많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법령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또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크게 아주 다용도로 복잡하게 쓰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좀 심플하게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민님, 이분 지난번에도 계속 문자 주셨던 분이네. 네. 어젯밤 12시쯤 10초 정도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1시 45분에 있었던 3.5의 여진이었고요. 오늘 아침 6시에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3.6이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제 대구 친정에 있었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포항 흥해업 거주하는 애청자님 지난번에도 문자 계속 주셨어요. 한 두세 차례. 네. 문자 감사하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빨리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체육관에 대피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신문 사진은 나오는데 뭘 뚜렷한 이런 대책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거주가 지금 불분명한 거치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한 500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한 160가구 정도여서 그 340가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한 건데 아직은 좀 나머지 70%는 대책이 없고요. 지금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체육관에는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 그렇죠. 실종자 예. 부모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텐트나 가림막으로 이렇게 뭐 개인 공간을 마련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니까 예. 네, 중장기적인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경주에 계신 분들 그 일대에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지만요.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 다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조속하고 지자체도요.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불안하지 않도록 수험생들 마음 차분하게 갖고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나오지 않고 일단 그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1억 원 수술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보도가 들어가 지난주에 있고, 나왔었죠. 네, 지난주에 그 부분이 있었고, 뭐 롯데홈쇼핑 관련 의혹도 네, 지난해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시아 경제인가 어디 한 매체에서 최경환 의원 실명을 거명해서 네네. 그 뭉칫돈이 갔다. 그래서 그렇죠. 최경환 의원하고 뭐 소송 거는 일도 있었는데.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질이 만연한 홈쇼핑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래요? 네, 그 심지어 그냥 그 롯데 홈쇼핑의 직원이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업체들은 홈쇼핑에 납품을 하면은 매출의 그 급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홈쇼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한테 홈쇼핑에 뭐 돈을 들어가는 뜯어서 순간 아주 영세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확 올라서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 수수료 막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네, 수수료 뭐 공식적인 수수료도 공식적인 수수료인데 이제 뒷돈. 문제는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향응받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난 지가 꽤 문제가 몇 차례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승인에서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승인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그 15년에 2015년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였었는데 최경환 연루설도 계속 흘러나왔었고. 네. 그런데 정말 이 촛불 정부 아니에요? 그렇게 서민들 울리거나 영세 기업들 울리는 이런 갑질 좀 감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뭐 물론 그 당사자 뭐 갑질을 했던 당사자들은 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징계를 받았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홈쇼핑 업계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갑질들이 좀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질들 심해. 우리 네. 갑질 나빠요. 네, 공정위 같은 이런 조정기구에서 딱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정부가 갑질하는 바뀌었으니까요. 기업들 그 내부 고발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한다. 양심 고백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좀 정확한 정보가 나와서 네네. 그 본인들도 갑질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제 삶이 훨씬 더 살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딱 정확하게 딱 나오면은 이번 공정위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자, 우병우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출을 했던 압수수색을 기각을 한 것으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냥 뭐 아주 특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계좌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었나요? 정확하게 이 압수수색이 어떤 거냐면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장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된 삼남개발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을 해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특검에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통장에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그래 그걸 수사를 한다고 어쩐다 그러다가 그건 빠졌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삼남개발과 연관된 건지 들여다보기 그게 이제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정도만 알려진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들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6월에 그 서울지방 검찰에서 검찰에서 우병우가 관련된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어떤 뭐 통화를 했는지, 근데 법무부 이제 그 관련돼서 사람들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보통 통신영장은 90%가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말을 했냐면 뭐 통화 상대방이 우전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심지어 재청구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어떻게 우병우와 토론을 한바 관련되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각이 되나요? 그러게요. 이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그 지검장은 당시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민석 판사, 예. 권순호 판사, 강구영 판사 중 한 분이라는 건데 아직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올해 2월에 임명됐던 분 아닌가요? 인사이동하면서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 3단 개발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권순호 판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3단 건설 삼남 건설, 영장 삼남 기각과 개발. 관련 예. 이 3단 개발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그 기각 판정을 내린 사람은 권순호 판사입니다. 권순호 판사. 네. 권순호 판사하고 오민석 판사가 올 2월에 그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 아니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한간에서는 이게 그 누굽니까? 그 김장겸 사장도 2월에 임명됐고 이게 뭐 정권 말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분들이 줄줄이 지금 기각 나올 때마다 권순호 판사, 네. 오민석 판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될 때 한 예. 명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호.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예. 기각이 됐는데 사실 이병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도 5억 원을 대는 등 예. 네. 혐의가 어떻게 제일 보면, 많아. 네, 혐의가 제일 무거워요. 예. 근데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우병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일각에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병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병우의 기각이 됐다.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 일부가 의심을 한다. 예.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도요. 네, 다음은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와 보도 채널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아니에요? 공약이죠. 네. 그저 공약인데 저 내용은 또 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안한 걸 갖고 가져갔다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인가요? 아니죠? 당시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이 그 밝혔죠. 이건 정봉주 의원의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어쨌건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안 지켰죠.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그때 항의했어요. 네, 대학생 분들을 그거 비롯해서 보도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9일 그 국정원이 네.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문건이라는 걸 확인했대요.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 2국이 그러니까 2011년 6월 8일에 KBS 등 지상파 3사 그리고 예. 보도 채널 2사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더 한심한 거는 이 언론의 요청에 방송사 간부들이 따랐고 그 예. 내용도 기사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아하. 한미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때문에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오늘도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저희도 오늘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포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진 때문에 아 맞아요. 저 걱정이 돼요. 그래갖고 지금 웃지도 못하고. 네. 예. 우리 그 PD처럼 막 경쾌하게 할 수도 없고. 아 PD님이 경쾌하게 경쾌해요. 그러셨군요. 정 PD님이 경쾌해요. 네. 예. 자 인사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2부의 최원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